자, 어제 오늘 구설수에 올랐던 국회의원 한 명 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입니다. 송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다 소멸됐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965년 이 한일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모두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본다라는 건데요. 자, 강제징용 판결문 등을 보고 한일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다 소멸된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와 1970년대 두 번에 걸쳐 국가가 강제 동원 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도 이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이 판결문을 봤다고 했는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문에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다정에서도 배상과 보상의 차이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로 생긴 피해를,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피해를 갚아주는 겁니다. 자,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일본 주장도 그렇고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뭐 관련해서는 뭐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보면요. 협정 체결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그리고 권리, 이익, 채무 등의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밀린 임금은 뭐 달라고 못하는 건데요. 이 받을 돈은 못 받은 건 뭐 채무 관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겁니다. 이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도역이라는 불법 행위를 시켰고 또 이러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 한일 협정에는 언급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이 배상 문제가 빠져 있는 언급도 안 돼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소준 반장? 네, 보통 이제 뭐 협정 체결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만큼 당시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한국 식민지배는 불법이나 잘못이 아니라는 또 일본의 인식이 깔려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 강제동원 배상을 기각한 이 일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 판결은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란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일제히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말이죠. 이 사법농단 재판에선 또 박근혜 정부도 개인의 손해배상권은 살아있다라는 전제 아래 그럼 재판을 지연시키자라고 결론했다는 사실들도 요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